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에어컨 없이 생활하기가 힘든데요. 그런데 강원대 도계 캠퍼스 기숙사에는 냉방시설이 아예 없거나 에어컨이 설치돼 있더라도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학생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강원대학교 기숙사 시설인 가운생활관과 도원생활관, 두 곳에서 생활하는 대학생이 무려 3,000명을 넘습니다. 요즘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학생들은 무더위의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기숙사에 머물고 싶어도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아 대학생들의 고충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외 온도는 26도 정도에 불과한데 실내 온도는 30도 가까이 돼 오히려 기숙사가 더 덥습니다. 대학생들이 더위를 식히려면 개인용 선풍기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마저도 탁상용 정도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더워서 몸이 뜨거워요. 몸이 뜨겁고 만지면은 이게 몸이 어쨌든 열이 나가야 되는데 열이 못 나가서 몸에 열이 갇혀 있는 것 같고, 드라이기 하면은 너무 더워서 드라이기도 못 쓸 정도로 지금 덥고. 도계 캠퍼스에 위치한 황조 생활관에는 에어컨이 일부 설치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사용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관 측에서 해당 에어컨은 학기 중 입사생이 아닌 방학 프로그램 참가자용이라며 리모컨을 회수하고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면 벌점까지 주겠다고 해 말 그대로 그림의 떡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리모컨을 뺏어 가셨더라고요. 에어컨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여쭤보니까 방학 특강을 듣는 학생들을 위한 거라고 학기 중에 있는 학생들은 쓸 수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 쓸 수 없냐 그랬더니 그거 틀면 벌점 주신다고. 강원대 도계캠 기숙사 입사 학생들은 생활관 내 찜통 더위를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대 생활관 측은 삼척시에서 지은 생활관 3곳 모두 처음부터 에어컨 설치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대학본부 삼척시와 에어컨 설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일부 생활관의 에어컨 사용 금지와 관련해서는 방학 프로그램을 위해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은 다른 기숙사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학생들의 보금자리가 돼야 할 기숙사가 이른 무더위에 찜통으로 변했지만 이를 관리하는 대학 당국의 조치는 미온적이어서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육군 12사단 인재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오늘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소명과 함께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문 결과는 오늘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년 전부터 정부가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매년 1조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선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군이 받고 있지만 문제는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 신읍리 축구장 하나 정도 크기의 6,000제곱미터 땅입니다. 작년 9월 화천군이 매입한 군유지인데 잡초가 어른 키만큼 자라 있습니다. 화천군이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풀만 무성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이곳에 공공임대주택 70가구를 지으려 했습니다. 2022년부터 2년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 160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역비 5천만 원을 집행한 게 답니다. 또 사내면에 커뮤니티 센터를 짓기 위해 2년간 50억 원의 기금을 받았지만 집행률이 0.9%에 그쳤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또 학부모님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받아놓고 제대로 못 쓰는 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원과 화천, 홍천 등 인구 감소 지역 12개 시구는 43개 사업에 732억 원, 관심 지역 4개 시구는 12개 사업에 66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인구 감소 지역의 기금 집행률은 36%, 관심 지역의 집행률은 28%로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많은 거를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쪼개기식 예산이 좀 아니겠느냐. 전문가들은 행정안전부가 계획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분히 계획되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배분을 받는 이 행정안전부의 기금 운영 방식 자체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 행정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왜 하는가 하는 지자체 내부에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지자체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맡은 부서의 업무처럼 일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세수 감소로 긴축 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받고도 못 쓰는 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강원도가 육아 기본 수당을 도입하면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출산 정책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출산 지원 예산이 적습니다. 강원도 육아 기본 수당으로 워낙 많은 예산을 보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병성 기자입니다. 강원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도 출산 지원 정책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곳입니다. 지난해 기준 예산이 1,901억 원이었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쓴 서울이 1,384억 원, 대전 845억 원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1세부터 7세까지 보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육아 기본수당인데 1,309억 원, 전체 예산의 7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강원도 기초자치단체의 지난해 출산지원 정책 예산 총액은 170억 원으로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에서 충북 다음으로 적습니다. 도사업이 시군사업보다 비중이 큰 곳은 강원도와 충청 남북도 3곳뿐인데 강원도를 제외한 2곳은 비중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도사업인 육아기본수당을 도비와 시비 7대3으로 분담하고 있어 이미 많은 돈을 지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큰 사업이 있다 보니 기초지자체에서 비슷한 성격의 현금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잘 통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화천군은 지난해 출산장려금을 1인당 300만 원으로 올리는 정책을 하려다 복지부가 불허했고 협의 끝에 일단 올해까지만 정책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결국 도가 큰 사업 하나를 유지함으로써 시군에서 다양한 사업을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된 셈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정부가 경북 등 8개 시도를 1차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한 가운데 강원도는 다음 달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원하는 도내 시군이 10곳이라며 춘천과 홍천 바이오산업 등 각각 권역별로 묶어 다음 달 중순까지 기회발전 특구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구로 지정이 되면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이 연매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창업기업에는 5년간 법인세가 감면돼 기업 이전과 창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MBC가 미담 연중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세상의 단비 같은 소식, 새단비로 시청자분들께 잠시나마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달린 거리만큼 기부를 하는 춘천의 달리기 동호회를 백승호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초여름을 맞이한 춘천 공지천. 날이 저물고 선선해지자 가벼운 운동복 차림의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여러 명이 무리를 짓더니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 뛸 때는 힘든데 뛰다 보면은 이제 잡생각 같은 거 있고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함께 모여 달리는 모습이 여느 달리기 동호회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달린 거리만큼 각자 돈을 내고 기부를 합니다. 한 달 동안 달린 거리가 120km면 최소 12,000원을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저도 뭔가 남에게 작지만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게 되게 뿌듯하고 성취감도 들고. 원래 이 모임은 2018년부터 마라톤과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는 평범한 운동 동호회였습니다. 그러다 함께 달리는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자는 제안이 나왔고 2019년부터 연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달리기와 나눔,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하자 회원들끼리 더 가까워지면서 열상이 부부의 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같이 뛰면서 얘기도 많이 통하고 또 뛰면 건강해지니까 그러면서 점점 지난달에는 회원 70명이 13,200km를 달렸습니다. 모두 150만 원의 기부금이 쌓여 위탁가정 아이들을 돕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달리기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좀 주변의 지역사회를 생각하면서 같이 좀 나아가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생각을 했고요. 나눔의 의지만 있다면 나누는 방법은 만들면 된다는 걸 일상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지난달 강원 지역의 경제가 4월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5월달 서비스 소비가 관광업을 중심으로 개선됐고 소비자 물가는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소폭 둔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조업 생산은 소폭 감소했지만 4월에 이미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오른 상태여서 사실상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복 79년 만에 강원도 첫 강원 광복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춘천시 신부급 천전리에 지어진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기념관에서는 애국지사들이 유품 120여 점과 수행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물, 독립운동 학술 발표 자료 등이 전시됩니다. 기념관 밖에는 강원의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높이 17.5m의 항일 애국선열 추모탑이 마련돼 앞으로 각종 추모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박정화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돼 앞으로 1년 동안 연임 위원장으로 활동합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국민의힘 소속 시장 군수들과 도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고 단독 후보인 박정화 국회의원을 연임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성공적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 강원도 발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11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4선인 김시성 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번 의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서만 모두 5명의 후보가 나서 김시성 의원과 권여결 현 의장 간의 결선 투표 끝에 김 의원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제1부의장에는 국민의힘의 김용복 의원, 민주당 몫인 제2부의장에는 박윤미 의원이 최종 후보로 뽑혔습니다. 도의회는 다음 달 1일에 본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들은 의장단으로 선출합니다.
월드컵 경기에서나 볼 법한 거리 응원전이 강원FC 축구에서도 펼쳐집니다. 내일 오후 7시 춘천 MBC 광장에서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FC와 김천 상무의 경기 야외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춘천 MBC는 이번 거리 응원전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참여자들에게 응원 도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월 장릉 생명의 숲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어신길이 조성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장릉 생명의 숲 어신길은 예산 2억 원을 들여 황토를 주재로 만든 길로 길이 300m에 폭 1.5m로 조성됐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세족장과 통석 의자, 신발 보관대 등이 설치됐습니다. 영월군은 어제 군 관계자와 시민 정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2024 양양 전국 사이클 선수권 대회가 내일부터 28일까지 양양 사이클 경기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남녀 일반부와 고등부, 중등부 등 14개 부문에 117개 팀, 535명의 역대 가장 많은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회 첫날부터 27일까지 스프린트 경륜 등이 진행되고 27일은 도로 복주, 28일에는 개인 도로 경기가 펼쳐집니다. 태백시가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부지 공모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지하 연구시설 사업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지하에 보관하기 위한 기술을 확보하는 5천억 원대 사업으로 실제 방사성 폐기물은 반입되지 않습니다. 태백시는 이 시설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 처분 시설 건설 전에 유사한 깊이에서 실험 연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이 정부가 주관하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외래 산부인과 분야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매년 2억 원의 국비가 지원돼 현재 의료원에서 운영 중인 외래 산부인과의 시설 개선과 함께 의료 장비가 보강될 예정입니다. 현재 철원과 인제, 양구와 태백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어린이 무궁화 헌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원주 현충탑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원주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1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현충탑의 무궁화를 헌화하며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